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잡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강한 흐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어떤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AS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봐주신 종목이 또 성과를 냈고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쭉쭉쭉 잘 상승해주는 모습 기록이 됐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8%대 그리고 전일장 시세가 또 굉장히 강했었죠.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리가캠바이오가 전일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콘졸이라고 하는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ADC 플랫폼은 쉽게 얘기하면 약물이 이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적으로 이 리가캠바이오를 통해서 ADC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 ADC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내에도 이제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또 하나의 대형 호재를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6년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도 목표가까지는 아직 좀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죠. 20만 원까지 한번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약수익에서도 일부 수익 비중을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목표가까지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남아 있는 만큼 20만 원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노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수익을 챙겨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AS 전략 먼저 마련해 봤고요. 오늘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K뷰티입니다. 이제 화장품 M&A 시장 3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한일령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기대감은 나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한동안 쉬다가 그래도 최근에 다시금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화장품 섹터, 특히나 결차로 보면 K뷰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M&A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엑시트를 통한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K뷰티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자 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화장품 수출액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9월 달까지 화장품 전체 누적 수출액을 봤더니 한 85억 달러 정도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15%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숫자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연간 수출은 작년을 능가할 것 같습니다. 117억 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만 보더라도 관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지만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한 제한이 풀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10월 달에 국경절이 있었기 때문에 방한 외국인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국내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 시술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까지 묶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뷰티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뷰티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시술 많으니까요. 그 안에서 어느 쪽을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을지는 잠시 뒤에 또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명도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가져와 주신 쪽은 바이오비주입니다. 시술에 가까운 종목이고요. 한일령과 증설효과 두 가지 키포인트로 주셨는데 바이오비주 하면 필러라든지 미용 시술 쪽이잖아요. 네.
한일령을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또 시술을 많이 받겠죠? 네, 일단은 뭐 한일령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보너스 호재였습니다. 근데 일단 뭐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일본을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스킨 부스터라든지 필러라든지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킨 부스터와 필러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긴 유효 기간과 긴 지속 시간 그리고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소비자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경쟁사 대비했을 때 이 제품들의 가격이 시술 가격이 뭐 7에서 9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좋지만 가격까지 저렴해서 앞으로도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청담 글로벌이거든요. 청담 글로벌은 중국 시장에서 유통망이라든지 마케팅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실제로 중국 유통 플랫폼 쪽에 1차 벤더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힘이 굉장히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대주로 있다 보니까 청담 글로벌을 통해서 바이오비주가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고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최근 흐름에서 핵심은 중국 시장인 것 같은데 거기서 정말 큰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또 투자 포인트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증설 효과를 주셨습니다. 지금 증설을 한다면 실적이 또 기대가 되거든요. 네. 어떤 전망 갖고 계세요? 일단 지금 전방산업 수요가 굉장히 많고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사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증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증설이 좀 완료가 될 걸로 예상하는데 증설 완료 시에는 현재 캐파 대비했을 때 생산 능력이 한 3배 정도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매출액 성장 그리고 수익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나 4분기 때 실적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또 관련 섹터 내에서는 매력이 넘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실적, 증설 효과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볼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가격이 다른 그 시술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진 것 같고 네. 최근에 이거 저점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잡아볼까요? 네, 상장 이후에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이번 달에 저점 만들면서 반등이 시작된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상단 부근에 있는 매물 저항대를 일단 1차 저항대로 보고 1차 목표가로 성장을 해봤는데요. 16,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비주입니다. 바이오비주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 구간은 11,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추적 관찰하면서 업데이트된 전략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두 번째 기회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사실 대표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기도 하고 또 봐주시고 계신 섹터인데 이제 K-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시장에서는 순환 매가 또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 봐야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지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굉장히 많은 기술 수출이 있었죠. 그리고 M&A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만큼 한국 이제 바이오 섹터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ABL 바이오의 일라이릴리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전에도 뭐 올릭스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협력 관계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에 맞춰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ABL 바이오 추천드린 이후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일단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4분기는 전통적으로 M&A 시즌인데
데다가 굉장히 많은 협력 이런 계약들이 나오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고 특히나 그 중에도 사전에 기존에 기술 수출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큰 부담이 없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 기술 수출했던 전례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조해주고 계신 키워드가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모멘텀이 확실한 쪽을 선별적으로 골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갖고 또 어떤 종목을 찾아볼 수 있을지 사실 많은 종목들을 봐주셨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까 싶은데 네. 여전히 그 안에서도 똑똑한 종목을 골라오셨네요. 에이프릴 바이오 두 가지 키포인트 짚어볼 텐데요.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 에이프릴바이오라는 기업이요, SAFA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단백질 의약품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유지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투약 이후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빅파마들이 이 회사의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21년도에 덴마크 제약사죠 룬드백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에보문사에도 아토피 피로제,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년 1분기와 그리고 상반기 내에 이 두 가지 약물 모두 다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임상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플랫폼의 가치가 더욱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우리가 빠르게 접근을 해서 미리 잡아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대편을 더 많이 고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 투자자들 협력 관계에 있는 파트너사의 리스크는 많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잡아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가격에서 잡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손절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4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앞으로도 업데이트되는 전략들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